기자수첩 안진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영웅 씨의 이 KBS 뮤직뱅크 0점 논란을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슈된 건 아니죠. 지난 5월 처음 불거졌는데 그동안 올드스타가 왜 안 다뤘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는 입건 단계는 아니고 내사 단계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 KBS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과 달리 입건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임영웅과 KBS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이 정도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발단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5월 뮤직뱅크에 출연을 했습니다. 당시 방송 횟수 점수가 0점이었어요. 그래서 걸그룹 르세르팜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다른 음악 방송에서는 임영웅 씨가 1위였기 때문에 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이를 두고 조작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자, 이날 임영웅 씨가 7,035점을 받았는데 음원 1,148점, 음반 점수 5,885점. 그런데 방송 횟수 점수 0점, 빵점이었습니다. 그럼 르세라핌은요, 음원 점수 544점, 음반 점수 1955점, 두 개를 합친 점수는요, 임영웅 씨와 비교해서 거의 5,000점 정도 낮습니다. 그런데 방송 횟수 점수에서 5,348점을 얻어서 총점 7,881점으로 1위를 차지했죠. 당시 KBS는 얘기를 했어요. 순위 집계 기간에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 등에서 방송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다시. KBS 입장은 일단 5월 18일 버전입니다. 5월 18일 기준으로는 집계 기간인 5월 2일부터 8일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입장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라디오 부문은 한국방송, 쿨 FM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납득이 가시나요?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닌 게 드러나니까 사실은 이런 기준이 있어요 하고 뒤늦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임영웅 씨의 팬들은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5월 27일 입건 전 조사, 즉 내사에 착수를 했던 겁니다. 물론 뮤직뱅크는 음원 60%, 방송 20%, 시청자 선호도 10%, 음반 5%, 소셜미디어 5% 접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이 바로 20%에 해당되는 방송 횟수입니다. 자, 그런데 18일 날 분명히 입장을 이렇게 냈어요. 해당 기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임영웅 씨의 곡이 라디오 설레는 밥 이윤정입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김혜영과 함께 등 KBS 라디오 프로그램 선곡표에 선곡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날 대상 프로그램은 7개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방송에는 쿨 FM을 외에도요, 1라디오, 해피 FM, 3라디오 등이 있는데 왜 갑자기 쿨 FM에 편성된 13개 프로그램이 기준이라고 뒤늦게 얘기를 한 걸까요? 처음부터 명백하게 제시를 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전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명백한 반박 근거가 나오니까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집계 기간에요, 쿨 FM 프로그램을 다 확인했더니 피어리스도 2회밖에 방송이 안 됐습니다. 점수차가 이해가 되시나요? 라디오 방송만으로 방송 횟수 점수차가 임영웅은 0점, 르세라핌은 5,348점이었습니다. 이게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중치를 뒀는지도 얘기 나온 게 없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영웅 씨의 팬뿐만 아니라 이 논란을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중들 역시 이건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올게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뮤직뱅크 방송 점수 0점 논란과 관련해 이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진행을 해왔는데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어떤 거냐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근거한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등수가 매겨지는데 이 과정에 그릇된 계획, 뭔가 사실과 아닌 게 개입을 해서 임영웅 씨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업무에 방해가 됐다는 혐의인 거죠. 자, 그렇다면 입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전까지만 해도 내사 단계였죠. 내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조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정한 조직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따만 해도 이게 사건이 될지 법적으로까지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경찰이 아직까지는 판단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거죠. 과연 이게 법적으로 다툴 사안인지. 뭐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내사 종결. 경찰이 더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다툴 만한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마무리 지읍시다. 이게 내사 종결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내사라면서 이건 더 조사가 필요하고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입건 후에도 충분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더 문제 삼을 거 없겠다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KBS는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를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 입건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KBS는 뮤직뱅크 방송 점수 채점 기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죠. 자,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순위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공정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이건 방송 조작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 방송 조작 사례들 어땠는지 볼게요. 대표적으로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가 있죠. 제작진이 연예 기획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인해 결성됐던 프로젝트 그룹은 해체가 됐고요. 담당자였던 안모 PD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 김모 CP는 징역 1년 8개월, 이모 보조 PD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를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방송 조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숱한 이들이 문자 투표나 여러 루트를 통해 참여를 하죠. 결국 그들 모두를 기만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또 혹자들은 우려를 해요.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임영웅 개인이 싸우는 모양새 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향후 임영웅 씨가 KBS 출연이라든지 이런 향후 관계에 있어서 또 무언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하죠. KBS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단순히 팬들뿐만 아니라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대중들 입장에서도 이건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니까요. 실제로 과거 연예인들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상파 3사 시절엔 지상파에 출연하지 않으면 그들이 얼굴을 비칠 곳조차 없었어요. 지상파 3사 퇴출은 사실상 연예계 은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의 끝남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각 방송사는 보도라는 굉장히 막강한 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던 프로그램이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이 프로그램 어디서 방송됐죠? 케이블 채널 ENA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1회 시청률은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청률은 거의 20%에 육박했어요. 사람들이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면 찾아서 보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동시간대 방송되는 KBS나 지상파 드라마요. 시청률이 2에서 3%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플랫폼 보고 KBS니까 믿고 본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KBS에서 임영웅 쇼를 했는데 임영웅 씨가 KBS 아니었으면 쇼를 보여줄 곳이 없었을까요? 정반대죠. KBS가 어렵게 임영웅 씨를 섭외를 한 거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임영웅 씨가 내가 다른 데에서 쇼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느 방송사나 두 손 들고 반길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KBS가 아쉬운 상황인지 임영웅 씨 입장에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불편해서 KBS에 출연하지 못한다?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조작이라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 KBS입니다. 결국 이 잘못이 명백하게 그들에게 있다고 드러나면은 KBS가 임영웅 씨한테 100배 사죄할 일이지 임영웅 씨 입장에서 이거를 KBS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안 자체가 임영웅 씨가 KBS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KBS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 이건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입건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올데스타가 입건 상황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자초지종,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입건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KBS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보는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향후 이 경찰 조사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직까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고요. 향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